천호역은 어디를 벤치마킹 해야 할까? 지난주 면접관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베스트인 사람이 아니라 라이트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과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와 맞지 않으면 금방 퇴사해버리거나 적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핏이 맞는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였죠. 장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형 상권에 좋은 입지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죠. 또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이라고 해서 어디서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장소와 아이템, 시기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가장 이상적인 장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의 목적은 지금 내가 하려는 혹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를 보는 것인데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은 이러이러한데 앞으로는 괜찮아질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상권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상권 분석 서비스를 설계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빈 껍데기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빅데이터 기업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많다 적다, 크다 작다로 알림을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인들은 많은 것과 높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해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죠. 주식을 할 때도 가장 비싼 주식을 사느냐, 가장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느냐라고 묻곤 하는데 주식 얘기를 할 때는 다들 오를 것 같은 걸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는 큰 상권과 유행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상권이나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참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곧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와 아이템도 향후 방향성과 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참고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 비슷하지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례가 가장 확실합니다. 2기 신도시는 다른 사례를 찾기보다 먼저 1기 신도시를 참고할 수밖에 없죠. 2기 신도시 중에 늦은 지역은 같은 2기 신도시 중에 조금 빨랐던 도시들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1기 신도시도 2기 신도시도 참고해야겠죠. 3년 뒤, 5년 뒤엔 내 아파트도 저 2기 신도시처럼 되겠구나. 또 20년, 30년 뒤엔 내 아파트도 저 1기 신도시처럼 되겠구나. 참고하는 겁니다. 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주요 상권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셀프 스튜디오라는 아이템은 무슨 아이템을 참고해야 할까요? 예전에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숍을 비롯해서 오락실이나 게임장, 뽑기방 같은 아이템을 참고해야 할 겁니다.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낮은 오락 서비스업은 투자금이 적고 관리 부담이 적은 만큼 경쟁 업소가 급격히 늘고 그럴수록 매력이 떨어져 유행 주기가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 둘러보는 상권은 천호역인데요. 상권을 탐방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천호역은 어떤 상권을 참고해야 할까요? 시사점은 비교에서 나오고 비교군을 적합하게 찾는 과정이 상권 분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과 업종에 매몰되어 지역 업종의 상황만 대충 파악하고 나서 나는 상권 분석 다 했다 하는 실수를 많이 목격합니다. 단편적인 정보 획득만으로는 결코 상권 분석을 다 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천호역이 참고해야 될 상권은 어디일까요? 주변에 형성된 강동, 길동, 둔촌동, 암사역 상권일까요?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형성된 상권은 그 지역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소비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고 또 상호 영향을 맺으면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죠. 어떤 상권에 대형마트가 있으면 그 주변 상권은 먹자골목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옆 상권은 병원가나 학원가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천호역을 주변 상권과 같이 생각했을 때 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고객들이 이용하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천호역 상권이 강동이나 길동, 둔촌동 상권을 벤치마킹 할 수 있나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고객군이 유사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벤치마킹 하기에는 체급이 맞질 않습니다. 맥그리거가 복귀하기 위해
세계 56위 선수를 코치로 영입했다. 이런 뉴스는 본 적이 없잖아요. 조르주 생피에르를 플레잉 코치로 영입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기대가 되겠죠. 벤치마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을 따라가야 발전이 기대되는 거죠. 그런데 천호역은 이미 서울 강동 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활성화된 상권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앞서가는 상권이 있어야 벤치마킹하는 의미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 이상의 체급이나 동급조차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크다고 따라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이 천호역보다 상권의 규모나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강남역에서 유행하는 것을 천호역에 이식하면 천호에서도 잘 될까요? 강남역은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빠르게 오는 편이어서 그런 아이템을 따라가면 마침 적당하게 때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강남에선 유행인 아이템이 천호에서는 너무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1인분에 30만 원인 소고기 오마카세가 천호역에 생긴다면 강남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장사가 잘 될까요? 의문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쩐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건 강남역과 천호역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권들은 체급이 작고 강남이나 홍대 같은 상권은 오히려 체급이 너무 크거나 성격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하게 따라가야 할 상권을 묶어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유형화라고 하는데요. 상권 분석에서 할 수 있는 고급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많고요. 이 유형화를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유형화의 재료는 주로 규모와 구성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 성적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집단을 나누어 단계별 관심사별로 각각 다른 수업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방법으로 집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 각각의 학생이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와 종합 점수를 재료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관심 과목이나 장래 희망까지 조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어쨌든 여러 교과 중에 더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떤지를 체크해서 성취도와 관심사가 비슷한 집단끼리 묶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와 구성이 비슷한 상권을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과 홍대, 건대와 신촌, 성수와 연남동 등을 많이 비교하죠. 그런데 이런 상권들은 서로 유사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의뢰 그렇게 비교해 왔으니까 같이 등장하는 비교군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상권을 유형화할 때는 상권의 전체 매출액이나 유동인구 규모, 업종의 구성비, 상권의 용도 등으로 유사한 집단을 구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단순하게 지하철 승하차 인구수와 시간대별 구성이라는 재료를 사용해봤습니다. 정말 유사한 상권들은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비슷하게 묶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천호역은 서울에서는 노원역과 이수역, 잠실 세내역과 유사하고 경기 인천에서는 부평역과 의정부역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정말 유사한지 한번 볼까요? 일단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노선의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구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한 데이터는 호선이 구분되어 있고 1일,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의 작업을 통해 나뉘어 있는 환승역 데이터는 하나로 묶고 1시간 단위는 의미에 맞게 3시간 단위로 합치고 2022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연간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집계를 해놓으니 약간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7호선이나 경원선, 경의선, 분당선 일부 역들은 데이터가 충실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운영 주체가 바뀜에 따라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 유형화에 모든 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충실하지 않은 역은 제외해줍니다. 그랬더니 수도권 520개 역의 데이터가 재료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요.
앞서 유형화의 기준은 규모와 구성을 쓴다고 말한 것처럼 일평균 승하차 인구 수라는 규모 데이터와 시간대별 승하차 인구 비중이라는 구성 데이터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승하차 인구 수는 별도의 유형화가 필요 없이 큰 순서대로 정렬만 해도 비슷한 규모를 가진 역을 묶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구성비라는 재료는 분류 모델이라는 통에 넣고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분류하는 집단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혹은 50개, 100개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몇 개 집단이 적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로 진행해보고 최종으로 가장 잘 나뉜 분류 집단의 수를 정하면 됩니다. 굵직한 단위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수를 적게 하고 가장 유사한 상권을 한두 개만 고르고자 하면 집단의 수를 늘려서 한 집단에 들어가는 표본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수도권의 지하철역은 크게 6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림, 연신내, 수유, 까치산, 화곡, 철산 같은 역이었는데요. 전형적으로 출근 시간대에 많이 타고 퇴근 시간대에 많이 내리는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역이었습니다. 전체 158개 역 30.4%가 이 유형에 해당하면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당, 신도림, 노량진, 부평, 창동 같은 역이었는데요. 첫 번째 주거형과 유사하지만 오후에도 승차하는 인구가 있고 오전에 출근하는 인구도 있어서 전형적인 주거지라고 규정하기에는 별도의 용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들입니다. 역시 154개 역 29.7%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를 주거상업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잠실, 홍대 입구, 고속터미널, 건대 입구, 수원, 영등포, 신촌 같은 걸출한 상권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요. 66개 역 12.7%의 비중을 보입니다. 아침에 차를 타거나 내리기보다 점심부터 오후에 타고 내리는 비중이 높은데요. 출퇴근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통학 등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복합몰이나 백화점, 먹자골목 등이 복합된 대형 상권이 많습니다. 상업형으로 명명해 볼까요? 네 번째는 서울역, 구로 디지털 단지, 공덕, 마곡나루 같은 역인데요. 62개 역 11.9%가 분포합니다. 오전에 많이 하차를 하니까 직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저녁에 하차하는 인구도 많고요. 오전과 오후, 저녁 시간대 또 많이 타기도 합니다. 직장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형적인 직장가는 아니고 상업과 주거시설이 복합되어 있죠. 중요도 순으로 명명하면 직장, 상업, 주거형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 선릉, 가산 디지털 단지, 여의도, 삼성 같은 역인데요. 51개 역 9.8%의 비율을 보입니다. 전형적으로 저녁에 많이 타고 아침에 많이 내리는 역의 특징으로 주거형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입니다. 직장가를 뜻하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형에는 종로 3가, 동대문, 제기동, 안암과 한양대, 관악산 같은 역이 포함되는데요. 특이하게 오후에 가장 승차 인원이 많고 점심에 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원이나 학교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공원, 학교형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역을 묶어서 보니 어떤가요? 왜 어떤 역은 상권이 크게 발달하고 어떤 역은 한계가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면서 환승역 주변 부동산을 홍보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주변에 어떤 용도의 시설이 얼만큼 있는지가 유동량과 성분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천호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100개 유형으로 유형을 훨씬 잘게 쪼개서 가장 유사한 역, 벤치마킹 해야 할 역을 찾아봤는데요. 우선 천호역은 아침 출근 인구도 어느 정도 있지만 오후와 저녁에 승차하는 비율이 높고 아침 하차는 적으니 직장가 성격은 약하지만 저녁 하차 인구가 높아 상권이 발달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지역을 찾아보니 앞서 얘기한 결론대로 노원, 이수, 잠실 세내, 송파나루, 그리고 부평, 의정부역이 같이 묶였습니다. 눈으로 봐도 패턴은 유사한 것 같죠?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상권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승하차 비중이 아니라
승하차 인구 수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생긴 모양은 비슷하지만 천호역보다 유동량이 많은 지역은 노원이네요. 천호보다는 적지만 동급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부평이고요. 잠실 세내 의정부 이수역도 상권이 잘 발달해 있으니 참고가 될 겁니다. 가령 천호역에는 없는 어떤 아이템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노원과 부평, 잠실 세내, 이수 등을 참고해 보는 거죠. 물론 시간대별 승하차 패턴만으로 똑같은 업황을 담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각 상권마다 모이는 고객의 연령대나 소비 수준이 다를 거고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상가들이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오늘은 참고할 대상을 선정하는 간단한 방법 하나만 소개한 것이니 첫 술에 배부를 거라는 생각은 참아봅시다. 천호역 상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요즘 천호역 로데오 방면은 의료와 여가 서비스 업황이 좋고 중식, 분식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식, 커피, 편의점이나 의류 패션 잡화류가 떨어졌네요. 반대편인 쭈꾸미 골목 방면은 역시 의료 서비스업의 업황이 좋고 곱창, 이자카야, 초밥이 성장 중입니다. 간간히 뜨고 있는 학원도 나타나고요. 반면 커피와 치킨, 횟집, 호프, 미용실이나 PC방은 하락세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렇게 성장하거나 하락세가 나타나는 업종은 노원과 이수상권 탐방에서 한번 비교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는다면 상권을 비교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잘 안 하는 상상으로 상권을 뜯어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